우리 동문회에선 새언니 이름 들어본 적도 없다던데요? 명희의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요즘은 가짜 졸업장도 많다잖아요. 가족끼리 확인해보는 게 나쁘진 않죠? 선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가족에게 모욕당하는 이 순간만은 참기 어려웠다. 정욱은 눈치를 보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선아는 결심했다. 이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확인해봐야겠네요. 진실은 조용히 밝혀질 것이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이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그런 평범한 동네였죠. 그 단지 5층 건물 302호에 63살 정욱이 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제법 늘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정욱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민수였죠. 40살의 민수는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잘 꾸려가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며느리 선아가 있었습니다. 38배 선아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늘 시어머니를 공손히 대했습니다. 정욱은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보기 좋아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정욱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해서 다들 부러워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요. 하지만 집안 모임만 열리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수의 여동생 명희 때문이었습니다. 36의 명희는 겉보기엔 세련된 커리어 우먼처럼 보였습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 영업팀에서 일한다고 했고 늘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죠. 말투도 당당했고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 뒤편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정욱의 63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죠. 민수와 선아는 오전 10시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선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고 민수는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정욱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1시쯤 명희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샀어요. 150만 원짜리인데 제일 비싼 거예요.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싼 거를 왜 사? 돈 아까운데. 엄마 생신인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요즘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명희는 거실로 들어서며 부엌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선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명희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오늘도 요리 담당이네요. 역시 살림꾼이에요. 선아는 부엌에서 고개를 들어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거의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거들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긴. 새언니 같은 분이 우리 오빠 만나서 오빠가 복 받은 거예요. 그나저나 새언니 요즘도 회사 잘 다니세요? 연구원이라며? 제약회사? 명희의 질문은 언뜻 관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탐색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네, 잘 다니고 있어요. 새언니, 그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학교가 어디였죠? 순간 정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희는 이미 선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선아가 결혼할 때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다시 묻는 걸까요? 선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이에요. 그냥 평범한 학교예요. 에이, 겸손은.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요? 요즘은 참 쉽게도 들어가나 봐요. 제 친구 딸도 거기 갔는데 요즘은 수시로 많이 뽑는다더라고요. 명희의 말 끝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너도 그렇게 쉽게 들어간 거 아니냐는 느낌이랄까요? 선아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선아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칭찬한 거예요, 칭찬. 요즘 여자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저희 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 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명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명희도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같은 과를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명희는 늘 자신도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명희가 며느리 선아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욱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과 나물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선아가 조용히 밥을 퍼서 시어머니께 먼저 드렸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새언니는 예의가 바르네요. 저는 결혼 안 해서 이런 거 잘 몰라요. 명희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정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 일이 더 중요해요.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명희는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민감해할까봐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명희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새언니, 설거지 잘 부탁드려요. 새언니가 저보다 살림 훨씬 잘하시잖아요. 명희는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선아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 뒷모습이 유난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와 선아가 돌아간 뒤 정욱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정욱은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었거든요. 아들과 딸, 며느리와 시누이, 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그건 오래된 관습이었고, 체면이었고,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하는 벽이었어요. 정욱은 명희가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이제 36이고, 주변에서 눈치를 주는 말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자신을 과시하려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며느리 선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옳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잠들기 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평안하길,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모두 행복하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어쩐지 불안한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회사와 집안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퇴근 후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그날 명희가 했던 말들 중에서도 요즘은 참 쉽게도 들어가나 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선아는 자신이 다닌 대학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학원을 다녔고 주말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딸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애써서 들어간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그 시간을 누군가 요즘은 쉽게 들어간다는 한마디로 깎아내리는 게 참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선아는 늘 참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또다시 정욱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가 나왔다며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고 했던 겁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욱은 안도하며 웃었고 민수와 선아도 마음을 놓았죠. 그런데 명희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새로 산 듯한 코트를 걸치고 손에는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명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건강하셔야 우리가 마음 편하죠. 참, 이거 홍삼인데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한 박스에 30만 원 넘어요. 정욱은 또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명희야, 이런 비싼 거 자꾸 사오지 마. 내 돈도 아까운데. 에이,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제가 요즘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여유 있어요. 명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앉으며 선아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선아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새언니는 오늘도 과일 담당이네요. 손재주가 좋으시긴. 선아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못해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대신 저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니까요. 명희의 말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그 속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욱이 끓인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정욱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어요. 그런데 명희가 갑자기 화제를 꺼냈습니다. 참, 새언니. 제가 요즘 우리 대학 동문회 모임에 자주 나가는데요. 거기서 새언니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아는 손을 멈추고 명희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했더니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한 게요. 명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과 동기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요. 새언니 이름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같은 학번인데 말이에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아는 포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욱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학교가 크면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니?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같은 과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특히 저희 과는 인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새언니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을 거의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상하긴 해요. 요즘은 졸업 앨범도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명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민수는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고 정욱은 어색하게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먹고 차나 한 잔 마시자. 하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참. 그리고 새언니 혹시 학번 사칭한 건 아니죠? 그 말이 떨어지자 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욱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명희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 많아요. 가짜 졸업장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학벌 세탁하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가족끼리 확인해 보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명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제 학력에 대해 거짓말한 적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졸업증명서라도 보여드릴게요. 에이, 그럴 필요까진 없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명희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명확한 적대감이 숨어 있었어요. 선아는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었죠. 목이 메었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아는 서둘러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딸 명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명희야, 내가 오늘 한 말은 정말 심했어. 새언니한테 사과해. 엄마,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명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정옥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선아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에게 이렇게 모욕당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참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선아의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대할까?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선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명희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명희의 말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사에서 실험을 하는 중에도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학번 사칭한 건 아니죠? 그 말이 가장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명희는 왜 자꾸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건지, 혹시 명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금요일 오후 선아는 회사 휴게실에서 후배 지연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선아보다 5살 어린 33살 연구원이었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였죠. 선배,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안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혹시 시댁일이에요? 시누이분이랑 안 좋으시다는 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선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몇 달 전 선아가 힘들어하던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지연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 너무 참지만 마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선아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가 계속 학교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 심지어 학번 사칭 의혹까지 제기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선배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한 분인데요. 고마워, 지연아. 근데 나도 이상해.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 혹시 그 시누이분 학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제 친구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의심하더라고요. 선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명희는 늘 자신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동문회에 자주 나간다고 했고
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는지, 어떤 수업이 기억에 남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혹시 우리 학교 총동문회 명단 있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아, 그거요? 얼마 전에 새로 공개됐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을 거예요.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선아는 휴게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동문회 게시판에 들어가니 최근에 업데이트된 졸업생 명단이 있었습니다. 학과별, 학번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선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명희가 말했던 학과와 학번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내리며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명희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선아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학과를 다시 선택하고 학번을 다시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명단 어디에도 명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졸업을 못한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선아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졸업 앨범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의 졸업 앨범이 디지털화되어 올라와 있었고, 명희가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연도의 앨범을 열었어요. 학과별로 정리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런데 역시 명희의 사진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곳에서 명희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편입 예정자 명단이었습니다. 편입 예정자? 선아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편입 예정자라는 건 편입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그만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죠. 선아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졸업증명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네, 성함이랑 학번 말씀해 주세요. 선아는 명희의 이름과 학번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행정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 학번으로는 졸업 기록이 없네요. 편입 등록 기록은 있는데 졸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편입 등록 기록이요? 네, 2년 전에 편입으로 등록하셨는데 6개월 만에 제적 처리되셨네요. 선아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적 처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졸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선아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희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졸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선아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명희에게 직접 말할까? 아니면 시어머니께 말씀드릴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선아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 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다음 주에 또 모임이 있대. 명희도 온다고. 선아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또 명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선아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요.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만남에서는 명희의 거짓을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의 거짓말을 폭로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 고민했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수에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의 거짓말을 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지연이가 선아를 찾아왔습니다. 선배, 그때 말씀하신 신우 입은 일은 어떻게 되셨어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봤어. 졸업 못했더라. 지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헐, 진짜요? 그럼 거짓말한 거네요? 응. 편입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제적됐대. 그런데 나한테는 계속 졸업했다고 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선배님한테 학번 사칭 운운할 수 있어요? 진짜 뻔뻔하네요. 선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희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 선배, 이번 모임 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생각 중이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욱의 집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자는 것이었죠. 선아와 민수는 오후 4시쯤 도착했습니다. 선아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민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왔니? 어서 들어와. 명희도 곧 올 거야. 정욱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아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1시간쯤 지나서 명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귀에는 반짝이는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현관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저 왔어요. 응, 왔어? 어서 들어와. 명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선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희는 그 모습을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새언니는 오늘도 부엌에서 일하시네요. 역시 살림꾼.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움직였어요. 명희는 휴대폰을 꺼내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참. 저번에 말했던 동문회 일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봤어요. 선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 동문회 명단에서 새언니 이름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욱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그 이야기 그만해. 지난번에도 말했잖니. 엄마,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가족끼리 확인하는 게 뭐가 나빠요? 명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선아는 거실로 나왔어요. 앞치마를 벗고 명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가씨 졸업 앨범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욱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졸업 앨범? 그걸 왜? 제가 동문회 명단을 봤는데 아가씨 이름이 없더라고요. 같은 학교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 착각인가 싶어서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포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욱은 당황하며 선아를 쳐다봤습니다. 선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 저도 이상해서 학교에 확인해 봤어요. 아가씨는 편입으로 등록하셨다가 6개월 만에 제적되셨더라고요. 졸업 기록이 없어요.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명희야, 그게 사실이니?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내가 졸업 못했다고? 오빠는 몰라.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명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정욱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명희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몰라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편입시험에 겨우 붙어서 들어갔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모아도 부족했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됐어요.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때 말을 안 했니? 엄마가 도와줬을 텐데.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오빠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다 나갔고 저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희가 자신을 그렇게 대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졸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오히려 남을 공격했던 거겠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옳지 않았으니까요. 민수는 여동생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오빠가 몰랐어. 명희는 오빠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정욱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아픔 앞에서 며느리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식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계속 울었고 정욱은 딸을 달랬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선아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무겁게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명희 일로 충격받았지? 선아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가씨가 왜 그랬는지. 하지만 선아의 마음속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명희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떠올랐고 정욱의 눈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아는 진실을 밝혔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아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평소와 달리 화려하지 않은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죠. 아가씨? 선아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선아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거실 소파를 권했지만 명희는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명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히 날 망신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사실? 사실이면 다야? 가족 앞에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도 돼? 명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선아는 명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저한테 한 말들은 괜찮았어요? 학번 사칭했다고, 졸업장이 가짜일 거라고, 그렇게 의심한 건 괜찮았냐고요.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명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깟 학교 하나로 나를 무시해? 새언니가 뭘 알아? 저는 아가씨를 무시한 적 없어요. 다만 거짓말로 저를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명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선아는 조용히 명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니까 대학을 보냈어요. 집안의 모든 돈이 오빠한테 갔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돈을 모았어요. 3년을 모아서 편입시험 학원을 다녔고 겨우 붙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나도 대학생이 됐다고, 나도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쌌어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도 부족했어요.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2학기를 버텼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하고 공부했어요. 하지만 3번째 학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 유예 신청을 했지만 결국 제적됐어요. 등록금 1번을 못 내서 그렇게 끝났어요. 선아는 명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등록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식당에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한 게 그렇게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 일이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명희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왜 다들 그렇게 봐요? 졸업장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학벌이 없으면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봐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졸업했다고, 나도 명문대 출신이라고.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았어요. 동문회에 나간다고 했고 학교 친구들을 만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혼자였어요. 선아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놀라서 선아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3개씩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고 수업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주말엔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했어요. 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님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졸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그런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도 전부 진짜예요. 졸업장이 없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명희는 선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새언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 열등감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새언니한테 상처를 줬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가 돌아간 뒤 선아는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가씨가 다녀갔어요. 명희가? 뭐라고 했어? 사과했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두 사람이 계속 안 좋을까봐 걱정했어. 선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서로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화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선아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희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그날 이후로 명희에게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새언니, 다시 한번 죄송해요. 시간을 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그 사이 정옥은 딸 명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았어요. 가끔 받아도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옥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여동생이 걱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집에 와서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선아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밝힌 것이 과연 옳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선아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통을 가득 들고 있었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선아야,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정욱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선아는 황급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아야, 명희 일 때문에 왔어. 선아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정욱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어린 명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책을 손에 들고 꿈에 부푼 표정이었죠. 이게 명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 명희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지. 나는 그런 명희가 대견했어. 정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려웠어. 민수는 장남이니까 대학을 보내야 했고 명희한테까지 손이 닿지 않았지. 명희는 말 한마디 없이 취직했어. 그리고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더라고.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명희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선아야, 명희를 용서해줘.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야. 다만 세상이 그 애한테 너무 가혹했을 뿐이야. 선아는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아가씨를 용서했어요. 저도 아가씨 마음을 이해해요. 정욱은 선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선아야.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선아는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혼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을까?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명희를 찾아가야겠다고. 다음 날 토요일 선아는 명희의 집 주소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명희네 집에 왜? 아가씨 만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선아는 집을 나서며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건물이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복도는 좁았습니다. 선아는 3층으로 올라가 명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가씨 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명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언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아가씨 보고 싶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안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구는 오래되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 속에는 교복을 입은 젊은 명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욱이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 사진 속 아가씨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명희는 액자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선아는 명희 옆에 앉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아가씨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명희는 놀라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냥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명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차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저는 새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선아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때 정말 힘드셨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언니는 몰라요. 졸업장 하나 없다고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면접 볼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았어요. 선아는 명희를 꽉 안아줬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는 부족하지 않아요. 아가씨가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버텼던 것, 그게 진짜 졸업장이에요. 명희는 선아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죠. 선아는 그런 명희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정말로. 선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선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가족 모임에 나왔고 선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새언니, 오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욱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생일이었죠. 정욱은 아들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선아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케이크를 준비했고 명희도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요. 명희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은 아니었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명희야, 고맙다. 그런데 이런 거 사지 말라니까. 오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빠 생일인데. 명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과 달리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욱은 그런 딸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명희에게 쏠렸습니다.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요, 다시 공부하려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게 아니라 제 힘으로 하나씩 이루고 싶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 나이가 이제 36인데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오빠.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희는 선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새언니가 그날 해준 말 기억나요?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게 진짜 졸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가 났어요.
이제라도 제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고 싶어요. 정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명희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번에는 엄마가 꼭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제 힘으로 할 거예요. 다만 지켜봐 주세요. 그날 저녁은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능학원 운영하는 늦깎이 수능 준비반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 공부할 거라고 했죠. 며칠 후 명희는 정말로 수능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끼어 앉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수능학원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아가 명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도시락 싸갈게요. 새언니, 괜찮아요. 근처 식당이 있어요. 그래도요. 제가 만든 거 드셔보세요. 그날 저녁 선아는 수능학원 앞에서 명희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온 명희는 선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언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아가씨 응원하러 왔죠. 같이 저녁 먹어요. 두 사람은 수능학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도시락을 열자 김밥과 계란말이,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진짜로. 천만에요. 아가씨가 열심히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는 공부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학이 힘들다고 했죠. 선아는 자신이 대학 때 수학을 잘했다며 주말에 한 번씩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새언니? 그럼 제가 너무 패가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선아와 명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선아는 명희에게 수학을 가르쳐 줬고 명희는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명희가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저 모의고사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선아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가씨. 새언니 덕분이에요. 새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날 저녁 선아는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모의고사 잘 봤대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대요. 민수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진짜? 우리 명희가? 대단한데. 네, 아가씨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진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명희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수능학원 상담실에서 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명희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 정도 성적이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대학 갈 수 있어요. 명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성적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제가요? 네, 명희 씨. 제가 20년 넘게 이 일하면서 명희 씨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 처음 봤어요. 진학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명희와 함께 지원 가능한 대학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몇 사립대학들이 명희의 성적으로 지원 가능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어떠세요? 명희 씨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명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자신의 실패가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언니, 저예요.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진짜로요. 전화기 너머로 선아의 기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축하드려요. 아가씨가 해내셨어요.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새언니가 매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가씨. 아가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능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책상 앞에 앉아 수험서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에는 연필 굳은 살이 박혔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주말마다 명희를 만나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던 명희가 점점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참고서를 사다 줬고 정옥은 밤참을 싸서 수능학원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2월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사회복지학과. 명희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얻은 진짜 합격이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명희는 새로 산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7의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20살 청춘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욱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희야,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정욱은 딸을 꽉 안았습니다. 명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정말 자랑스럽다. 현관에는 민수와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축하해요. 명희는 꽃다발을 받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새언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캠퍼스에 도착하자 신입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명희는 그들 사이에서 확연히 나이가 많았지만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입학식장으로 향하던 중 한 직원이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최명희 씨 맞으시죠? 신입생 대표로 선정되셨어요. 무대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신입생 대표요? 네, 입학 과정이 특별해서 학교 측에서 선정했습니다. 가족들도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하고 싶었으니까요. 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총장의 축사가 끝나고 명희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명희에게 쏠렸습니다. 명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의 신입생 최명희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명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편입으로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어서 6개월 만에 제적되었죠.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졸업했다고, 학위가 있다고 제 자신을 속였죠. 객석에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아는 무대 위 명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새언니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새언니 학벌을 의심하고 모욕했어요. 제 열등감을, 제 불안함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저를 용서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었고 저를 도와줬어요. 1년 동안 주말마다 저를 가르쳐 줬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을 보태 주었어요. 명희는 객석의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때 최선을 다했던 게 진짜 졸업장이라고 했던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다시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37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말입니다. 명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어준 가족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순간 강당 안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옥은 울면서 박수를 쳤고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선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명희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옥이 딸을 꽉 안았습니다. 잘했어, 명희야. 정말 잘했어. 민수도 여동생을 안았습니다. 명희야, 오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선아가 명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 벤치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되다니. 정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이제 시작이야. 힘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네, 엄마. 이번엔 끝까지 해낼 거예요. 선아가 명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우리 함께 가요. 앞으로도.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네 사람을 감쌌죠.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졸업장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네 사람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명희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생 선배님의 마음에도 공감의 불빛이 켜졌나요? 사연 전시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